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제 연봉이 3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행정 8급 7년차 공무원입니다. 저는 현재 재무과에서 구청 내에 사업 계약 전에 계약 단가가 적정한지, 과다 산출되지는 않았는지 심사해서 적정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자 Q&A를 통해 받은 질문에 답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 하는데 실제 급여와 수당이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 본봉은 매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 본봉의 금액 외에도 기타 수당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복리후생비, 초과 근무수당, 가족수당, 민원수당 등등 그 종류가 정말 수없이 많아요. 업무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근무 시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7년차가 된 제가 일반 부서에서 야근 전혀 없이 기본 수당만 받는다고 전제했을 때 세후 기준으로 200만원 초중반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개인 혹은 부서에 따라 업무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가족수당이 매달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성과금, 그 다음에 추석, 설, 명절수당 2번 정도 들어오고요. 복지포인트, 정근수당 등 정기적인 수당들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 연봉이 3점 3,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주말 근무나 초과 근무 이게 꽤나 많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초과 근무가 많은 편인가요? 워라밸 칼퇴가 보장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것도 뻔한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마다 그리고 업무 혹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등 국가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개인이 아무리 일의 양을 조절하려고 해도 정시 퇴근이 어려울 수 있겠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업무가 워낙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회복지 관련 과의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 업무로 바빠졌어요. 원래도 바쁜 부서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이 워낙 많아져서 그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보건소나 재난 관련 부서 등은 물론이고, 워낙 국가 정책이나 관련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업무 속도 혹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무원은 어떤 국가의 비상 상황이나 선거 업무 이런 것처럼 어떤 큰 이슈가 있는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매일 야근한다 혹은 매일 정시 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아이를 키운다거나 기타 개인의 사정으로 내가 꼭 정시 퇴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 자리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민센터, 민원 업무 이런 게 대표적인데, 민원 업무는 근무 시간 내에 찾아오는 민원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시 퇴근이 대체로 가능한 편이라서 이런 자리를 찾아가면 정시 퇴근이 가능한 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막내가 몇 살인지 궁금합니다.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새로 임용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은 20대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기술직 분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합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 질문, 요즘 부쩍 의원 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주변에 있다면 왜 하는 건가요? 의원 면직 하시는 분의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건지 전체 비율로 따져봐도 꽤 낮은 비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은 대체로 다른 직렬에 합격했거나 다른 지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셔서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끔 다른 공무원 시험이 아닌 사기업이나 혹은 개인 사업 이런 걸 따로 시작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보기는 했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근무하다가 본인의 성향이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보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공무원 직업 특성상 많이 보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직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치구랑 뭐 기관마다 보직 이동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면 필수적으로 보직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행정직은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 그 다음에 여러 업무를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소속한 기관의 인사정책이 한 부서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예산을 다루는 업무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든지, 형평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몇 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든지 뭐 등등 기관마다 정해놓은 기준이 다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로 옮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동 시에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부서로 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곳이 사실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서를 다 가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 처리되면 소위 말하는 물밑 작업이 조금 치열한 편이기도 합니다. 6번째 질문. 공무원들은 점심조가 있다는데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근에 광주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봤는데, 보통 일반 부서의 경우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아서 할 보안조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팀마다 하루씩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조를 맡은 팀은 음식을 배달시켜서 사무실에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점심조가 정해지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짝을 지어서 1시간씩 다녀오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민원인이 유독 많은 날, 이런 날들은 1시간을 다 못 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 민원 스트레스 진짜 심한가요? 요거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뭐 공포스러울 정도로 미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공무원 직업 특성상 민원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업무가 국민 혹은 뭐 시민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민원인이랑 접촉이 잦은 업무의 경우 힘든 일이 많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원인을 이제 자주 만나니까요. 어떤 직업이든지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치만 뭐 맨날 민원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민원인 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거를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다 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보람도 많고요. 정말 간혹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자주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할 때도 사실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7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